안녕 친구들. 어,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네요. 어떤 하루 보냈어요? 비 오니까 되게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끼도 입고 가디건도 입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추위 많이 타시면 옷 잘 챙겨서 입으시고, 또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녁 드실 때 좀 따끈한 국물이 있는 그런 요리를 먹으면 그래도 좀 더 몸도 따뜻해지고, 또 그런 체온이 따뜻해짐으로써 또 마음도 한결 더 따뜻해지고 그런 저녁을 맞이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잠깐 쉬고 있다가 친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직시하시고 내가 싫은 부분을 남한테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세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내가 까만 안경을 쓰고 그러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또 내가 투명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거나, 또 세상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들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들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어떤 안경을 쓰고 있으세요? 그리고 늘 어떤 문제적인 것들의 개선이나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은 이러이러한 대안점을 가지고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나와 어떤 사람이 이 의견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생각도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막 펼쳐지기 시작하면 더 좋은 의견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의 회로를 열어주는 걸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있는 생각만 하게 되면 내가 이 안에서 국한된 생각과 감정만 가질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툭툭 이렇게 두드려주면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깨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엄마가 밖에서 톡톡 쪼아주면 그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도 그렇게 누군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더 나은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생각의 그런 방향이 더 커지고 또 넓어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또 마음이 깊어지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내 뇌가 계속 좋은 쪽으로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 혼자 스스로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과 존중, 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런 흐려진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 아, 네가 그런 마음이어서 속상했구나.
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너를 응원해. 토닥토닥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냥 하나의 생명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몸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몸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사람이라는 이런 소중함이 그런 도구적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나도 나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나 역시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몸이라는 수단, 잠이라는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맑은 영성을 가졌고 많은 잠재력들을 가졌고 이렇게 훌륭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잠이라는 그런 수단, 도구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사람은 그렇게 부수적인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가 축복이고 또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서 살피고 알아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그냥 그런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외적인 그런 능력들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뭘 잘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만의 고유한 그런 고유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개성 자체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너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부분을 늘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세상이 이 우주적인 존재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전부이고 엄청 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안전한 공간이야. 안전한 세상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줘.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하거나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다독 해주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실 그런 분들이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아이들이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제 1차적인 그런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1차적인 사회적 관계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즘은 너무 뭐 몇 개월 안 된 어린아이도 그렇게 뭐 성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 프로그래머화 되고 그게 상품화 되니까 사람이라는 가치가 사람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별들이 이렇게 전락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자라서 뭐 요즘에는 이제 결혼도 자유의 문제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됐을 때 그 아이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늘 고민해 보면 정말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진짜 개선이 돼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통합하고 그러는 단순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교육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나눠봤을 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또 그렇게 학교에 초등학교 바로 입학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알고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데 나가보면은 거의 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꼭 시장 같아요. 정말로 배려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엉뚱한 말들을 시작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남 험담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비용과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진 신체적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그런 방향으로 쓰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왕이면 그런 비용적인 지출들을 하는데 나랑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대화의 주제도 유쾌한 주제나 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 도움이 되고 그런 대화의 주제들을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누구를 비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웃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생각하고 또 네가 나를 생각하고 정말 그런 건전한 농담과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웃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머와 재치 속에서 그렇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들을 나누면서 대화의 소재들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건 어떠세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내 식당을 찾아오고 내 가게를 찾아온 사람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한테 최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필요 이상으로 뭐 하심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서로가 쌓아온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교류들을 통해서 좀 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을 꺾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가, 뭐 어떤 일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지는 않은가, 또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어떤 메뉴를 좋아하나, 오늘은 맛있는 메뉴를 먹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오늘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 아니면 또 행복한 일은 없었을까, 또 오늘 업무로 인해서 많이 힘들진 않았을까, 업무 처리가 잘 돼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괜찮았어?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물어봐 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듣는 귀가 먼저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쉽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도 경청이 첫 번째고,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청을 한다면 해결하는 방향의 그런 열쇠를 나한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키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하는 얘기를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자비로운 귀가 돼서 다 들어라. 다 듣고 나의 생각으로 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그리고 정말로 슬픈 일 있으면 아, 그래서 정말 슬펐겠다. 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너무 서러울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 그 후에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자꾸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그런 솔루션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런 답들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하니까 말을 해서 스스로가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순화가 되면 또 근데 나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또 이미 상대방이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속상해. 네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프고 쓰라린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자기 상처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면교를 하거나 자기 그런 감정적인 것들,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막 투사해서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내면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의 감정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나 정말 아프고 슬퍼, 엉엉 울고 싶어, 이런 마음을 바라봐주고 그 부분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세요? 또 누가 힘들다고 찾아오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존중도 필요하고,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 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불쾌해요. 좋지 않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는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따끔하게 말을 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고 내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한테도 늘 그렇게 잊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수용하고 이런 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기질이나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억누르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이 많거나 말썽쟁이거나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런 기질들과 이런 성격들을 많이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사실은 머리가 영리한 아이예요. 궁금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같이 또 찾아보면서 아이랑 같이 그렇게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 아이랑 같이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돼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 인정받은 아이가 또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아이로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내 발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갖도록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철학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마인드들, 그런 것들을 갖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겨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네가 이기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겼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이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리미리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요즘에는 진짜 정보화 시대니까 찾아보면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고, 또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그런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나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제대로 키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이가 진짜 어떤 아이로 자라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이런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처음이라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다.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늘 사랑만 줄 수 있고 아이를 지켜주고 또 아이 스스로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꼭 잠들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줘서 아이들의 이 상상력이 많이 그렇게 뛰어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런 창의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아니면 그런 상상력들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런 그 공간으로 또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도 좋은 상상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를 다 이루고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그래서 자살을 벌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죽음으로써 다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내 아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행복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이게 기본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공동의 공간에서는 말도 조용조용하고 조심조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이것도 기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진짜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런 딱 점심때나 이런 때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막 저게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말일까? 어떤 마음을 담지 않고 어떤 품이나 품격을 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말들만 뱉고 있는데 저게 무엇을 위한 언어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말들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까? 과연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쓰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거의 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다 넘어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의 질투심이나 나의 자격지심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감정들과 말을 투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매력적인데 왜 스스로 안에서 그런 장점을 발견하지 않고 또 스스로 그런 매력들을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뭘 입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런 부분,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예쁘거나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칭찬해주기 위한 그런 말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괜히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까만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으면 독을 품고 있는 거라고. 독을 품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가? 그거는 나만 잘못된다. 왜냐면 그런 마음은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늘 누구로부터 감사함을 받으면 늘 잊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저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린 상황인데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내고 있을까? 정말로 이 아이가 피곤하지 않게 신체적으로 챙겨주고 정말로 좀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서 이 아이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이 들어간 참치찌개를 끓여주고 계란말이를 해주고 된장국을 끓여주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찌개, 따뜻한 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따뜻한 마음까지도 같이 교류하고 오늘 어땠어? 오늘 기분은 어때? 네가 보낸 하루는 어때? 너는 어떤 친구들이랑 하루를 보냈어? 그리고 네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했어?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믿어야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방어적이 되니까 딱 닫아버리게 되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비난이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 이끌어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통화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어떤 사람이세요? 친구들에게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관점이 나한테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때는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더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순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실제로도 만나면 안아주면서 심장과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런 심장의 온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지 그냥 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런 지위나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어떤 명성을 얻거나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예전에 그냥 이런 위치밖에 안 있었어. 현재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됐는데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좀 졸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어려울 때도 만났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잘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해.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사람이 잘 됐는데 그게 별게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당신은 그만큼 명성을 얻었는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었는가? 라고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괜찮은 지위에 있거나 명성을 얻거나 그러면 정말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피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룬 거고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진심의 가치들을 알아보고 정말로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가? 이렇게 관점이 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심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들 욕이나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진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기운으로 통한다.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고 있으면 그 기운이 통해서 좋은 기운으로 계속 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기운을 보내고 있다면 소통되는 그런 흐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에너지들을 계속 보냈으면 그 진동의 파장을 상대방도 다 알거든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질투심이나 그런 거에 가득 차서 안 좋은 그런 진동의 흐름들을 계속 보냈다면 그 사람도 그걸 다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인복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들 말고요. 진짜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꾸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너무 예뻐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바라보지 못한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재능들이나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특출하게 뛰어난 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은 뭐지? 내가 가진 매력은 뭐지?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러면 그런 매력들을 발견하시면 이런 매력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더 많이 웃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주면서 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뇌가 또 활성화가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필요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그 선순환 구조처럼 계속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행을 행하고 또 선행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의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정말로 내가 자주 웃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해피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당사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이것도 진짜 그런 인정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정.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이 시점에 내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내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도 늘 고맙습니다. 감정 희로애락이 차단된 삶의 끝은?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스펙이 감정이다. 감정은 존재의 핵심이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 등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지만 그것들은 존재의 주변을 둘러싼 외곽 요소들에 불과하다. 핵심은 감정이다. 내 가치관이나 신념, 견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부모의 가치관이나 책에서 본 신념, 내 스승의 견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오로지 나다. 그래서 감정이 소거된 존재는 나가 아니다. 희로애락이 차단된 삶이란 이미 나에게서 많이 멀어진 삶이다.
그렇게 감정을 억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존재가 거의 희미해진 삶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소리 안 나는 총에 맞은 것처럼 조용히 허물어지는 일이다. 청년 고독사가 그 극단적 결과다. 간혹 존재가 소멸되기 직전의 상태에서 과도하게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다.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는 곳에 갇혀있던 사람이 잠깐 창문을 열었을 때 가쁘고 거친 숨을 몰아쉬듯 존재가 거의 지워진 사람들이 보이는 난폭성은 숨이 멈추기 직전의 마지막 절규 같은 것이다. 여기에 나도 있어. 제발 나라는 존재를 한 번만이라도 의식해줘.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한다. 단둘이 만난 자리뿐 아니라 여럿이 만나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다. 어떤 모임이어도 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 끼어들 틈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공허하거나 무의미하게 맴돈다고 느낄 때 묻는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질문 전후 이야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어서 그렇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낌새조차 내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라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예상치 않게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질문은 심장 충격기 같은 정도 힘을 발휘한다. 간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성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실화처럼 심리적 CPR 또한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꼭 배워야 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게 된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심리적 CPR,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사회적 공기. 지방의 어느 주택가 화단에 20대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당해 주검으로 버려졌고 한참 만에 발견됐다. 가족과의 왕래도 없었고 다니던 공장에서는 사흘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가 되는 내부 규약에 의해 해고 처리가 된 상태였다. 주검으로 버려진 며칠 동안 아무도 그녀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릴 때는 학교를 하루만 결석해도 선생님이 연락을 하던 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연락 없이 동료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마는 시대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감하게 사람 이름을 지우는 일이 어떻게 한 회사의 시스템일 수 있을까?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죽음을 당해 세상을 떠난 젊은 여성은 사회로부터도 끝까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람을 유령처럼 그림자 대하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굳어진 느낌이다. 처음엔 약자와 빈자만이 이런 비정한 시스템의 희생양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아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고 인정하지 않는 공기는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조용히 덮어버리는 중이다. 먼지가 다니는 길에는 경계가 없어서 사람이 금을 그어 놓는다고 금 안에 묶여있지 않는다. 그 영향력은 무차별적이다. 이제는 부자나 권력가들도 미세먼지처럼 휘감는 그 공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해서 생긴 허기와 결핍, 존재 자체를 몸에 비유한다면 외모, 권력, 재력, 재능, 학벌 등은 몸을 감싼 여러 겹의 옷들이다. 넘치는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그가 걸치고 있는 옷에 대한 주목이나 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직장이나 학위, 직업이 나가 아니듯 내 돈, 권력, 외모나 재능도 당연히 나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존재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이 생긴다. 오히려 배를 더 곱는다. 외형적으로는 가진 게 많으니 존재 자체의 결핍으로 인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도 안 되는 투정, 배부른 투정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다. 나중에 심리적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다 쓰고 죽기 어려울 만큼 재산이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달려와 줄 지인들이 질비하고 어느 모임에 가면 모임의 중심이 된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사람들이 집중한다. 그런데도 늘 외롭다고 느낀다. 그 외로움은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외롭다. 어느 정치인이 떠오를 수도 있고 성공한 기업가나 벼락부자가 된 자산가, 정상에 오른 연예인이 생각날 수도 있다. 누구를 대입해도 다 맞다. 그런 사람 천지다. 다 가진 자들의 이런 서민스러운 불안과 외로움이 이해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별개다. 역설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영역에서 인간은 공평하게 허기지다. 다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다. 저들이 내 돈을 보고 그러는 거다. 내가 지금처럼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영향력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것이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내면에서 이런 생각들은 신앙같이 굳건하다. 자수성가에서 수천억 매출로 기업을 일군 A는 창업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가난한 전빵집 아들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불성실한 자기 아버지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들을 엄마와 장남인 자신이 하느라고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득하다.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전빵보다 수만 배는 더 큰 회사를 운영하니 몸이 고된 것은 당연했다. 친척이나 옛 친구들은 그를 만나면 대단하다. 옛날부터 뭔가 달랐다며 존경과 칭찬이 섞인 말들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얘기한다. 자식의 취직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 회사를 납품하고 싶다는 뜻을 비치기도 한다. 가까운 이들과 관계가 청탁이 거의 전부였던 그는 어릴 때 한 집에 살기도 했던 5살 터울의 막내 이모를 오랜만에 친척 어른의 칠순잔치에서 만났다. 이모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옛날에도 그렇게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다. 내가 어릴 때도 똑똑했지만 위가 늘 안 좋았는데 아직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지 묻기도 했다. 이모가 그간 살기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며 어릴 적부터 잘 먹던 반찬을 해다 줘야겠다고 그 손을 잡으며 안쓰러워했다. 이모는 성공한 그를 안쓰럽게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모를 만난 후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 이모를 만나 둘이서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치고 또 외로운지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A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한다, 고맙다는 소리를 유행가처럼 계속 들어도 진짜 자기에게 주목해준 사람은 없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혼자라고 느낀다. 그래서 다 가진 자들은 돈과 권력에 더 예민할 수 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서다. 사람을 믿지 못한다. 옛 친구를 만나도 자신을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없고 청탁이나 투자를 부탁하는 의뢰인일 뿐이라고 씁쓸해한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다 가진 자는 금은 넘쳐나는데 쌀은 한 줌도 없는 이상한 기근을 겪는다. 금이 없어도 쌀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금이 산더미같이 있어도 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존재에 대한 주목이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질주하다 보면 현실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데 사이비 세상에서 떼부자인 다 가진 자가 되기 십상이다. 다 가진 것 같지만 금괴더미 안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쓰러진다. 블랙 코미디 같지만 마음의 영역에선 이런 일들이 차고 넘친다. 갑자기 졸려서 사탕 하나 먹을게요. 저 뭐 먹으면 식곤증 오는데요. 아까 누룽지 먹었거든요. 누룽지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씹히는 느낌들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나 이렇게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해요. 뭐 생라면 부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누룽지도 좀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그런 거 먹으면 좀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먹으면 또 치아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은. 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런 걸 많이 사주셔가지고 간식으로. 이거지?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긍정적 감정들, 용기와 자발성, 자신감, 역량, 할 수 있음, 열정, 유머, 능숙함, 자급자족, 창의성 같은 상위의 감정에도 목적이 있다. 효과적 행동, 짜임새 있는 활동, 성취가 그것이다. 타인의 반응으로 되돌아올 것은 협력과 용기, 경이 함께 하려는 자발성이다. 아울러 타인의 존재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이 모든 점으로 볼 때 상위 감정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도리어 자발성의 대가로 아주 멋진 이득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힘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것이다. 받아들임과 기쁨, 따뜻함, 온화함, 신뢰, 내적 진실, 신의 수준에 있을 때 이러한 감정적 목적은 사랑과 즐거움, 기쁨, 조화, 평화, 이해, 나눔에 있고 그 목적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다. 사람들이 내게 보일 반응은 받아들임과 만족, 장단이 맞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환이다. 저절로 나의 사랑에 화답한다. 다른 사람과 어떤 모험을 함께하든 이런 상호적 감정이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모험이 직업적인 것이든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든 상관없다. 연결성, 내면의 감정이 평화와 평정, 고요, 정적, 개방성, 단순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의 자각과 함께 그들의 자각을 키우고 자유와 완전성, 통일성, 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자신을 나와 동일시한다. 깊은 수준에서 이해한다. 나와 교감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결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완전하고 자신의 존재가 인지되며 충족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거나 마음에 나를 떠올리면 고향됨을 느낀다. 나의 존재가 주는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이런 관계에서 목표는 저절로 성취된다. 부정성을 품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개방성이 타인의 모든 방어를 멈추게 한다. 죄책감이나 공포로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매우 의식적이고 초월적인 연결이 존재한다. 이 수준에서는 이른바 텔레파시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타인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을 보내지 않거나 막으려는 바람이 나로서는 전혀 없게 된다. 타인도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스쳐 지나가며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힘들이지 않고 안다.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인 면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타인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면 일시적 질투나 반발을 보아도 용서한다. 자연스러운 일일 뿐임을 안다. 반대로 그들 역시 나의 일시적 울분을 알아차린다는 점을 안다. 그런데도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이해한다. 나를 아주 잘 알기에 내가 일시적으로 붕괴할 만한 상황을 알아보지만 또한 내가 울분을 놓아버릴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애정어린 받아들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자신의 인간적인 면에 상관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감정은 어떻든 사랑과 받아들임, 상대방과의 조화, 세상과의 조화를 함께하고 있다는 자각이 지속된다. 사실 그 누구와도 이런 의사소통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친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친밀한 가족 구성원보다는 이해관계가 덜한 친구들과 이 같은 의사소통을 먼저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평범한 삶에서 이런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은 상대가 과거의 연인일 때다. 이제 로맨스가 중요하지 않게 된 사이지만 서로 이미 아주 잘 아는 사람이므로 더 이상 뭔가를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정이 두터워질 수도 있다. 진정으로 솔직한 의사소통과 정직성, 진실성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헤어지거나 이혼한 커플 사이에서 주로 보인다. 혼란이 가라앉고 나면 서로 잘 지내면서 제일 좋은 친구로 오래도록 지내기도 한다. 긍정적 감정의 효과. 높은 의식 상태는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의식의 법칙 중 하나가 유유상종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의 상태는 사실 타인에게 방출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을 때조차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정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에서는 진동이 방출된다. 우리는 송신하고 수신하는 방송국과 같다. 부정성을 덜 품고 있을수록 타인이 나에 대해 품고 있는 바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에 둘러싸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겪는 것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상위 감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계속해서 항복하면 이런 일이 더욱 잦아진다. 항복하면서 삶에 힘을 덜 들이게 된다. 행복과 기쁨이 커지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바깥 세상에서 경험할 필요가 줄어든다. 타인이 덜 필요하고 타인에게 덜 기대한다.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를 저 바깥에서 찾는 일을 그만둔다. 타인이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환상을 놓아버린다. 타인에게서 얻어낼 생각을 하는 대신 타인에게 줄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으려 한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는 타인에게 얻어낼 생각을 하는 대신 타인에게 주는 기쁨을 경험한다. 이런 탈바꿈의 환희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 지적 능력으로 판단하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칼 융은 동시 발생 내지 동시성이라 일컫는 현상에 대해 서술했다. 더욱더 항복하면 이런 유형의 경험을 흔하게 겪는다. 1년가량 놓아버린 기법을 수행한 어느 경영자가 들려준 경험이 동시성 현상을 증명한다. 저는 직원 수가 50명 정도인 작은 기업의 여기 읽은 것 같은데? 여기 읽었다. 읽은 거 반복해서 읽었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책 읽어드릴게요. 어쩐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수입 자동화 과정. 이론 중 많은 것이 결정적 실험을 통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질 때만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과학 분야에 공헌하는 업적은 실험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치오 가쿠 이론 물리학자. 미국의 경우 매년 출판되는 19만 5천 종의 책들 중에 5%도 안 되는 책만이 5천 부 이상 팔린다.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쌓은 발행인들과 편집인들의 조직도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보더스 서점의 설립자는 전국적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웹벤에 투자했다가 3억 7,5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는가?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직감과 경험을 통해서는 어떤 제품과 사업이 수익성이 있을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테스트할 제품에 대해 토의하는 소비자 모임인 포커스 그룹 또한 똑같이 엉뚱한 결과를 내기 십상이다. 그룹 내 1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품을 사겠느냐고 물어보라. 그런 후에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차에 그 제품 10개가 있으니 사라고 해보라. 호감을 얻고 상대방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한 처음의 긍정적인 대답은 실제로 돈이 걸린 문제가 되면 곧장 정중한 거절의 말로 바뀌게 된다.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얻으려면 사람들에게 이런 제품이 있다면 사겠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달라고 요청하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뉴 리치가 사용하는 접근 방식에는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 3단계, 사전에 제품을 마이크로 테스트하라. 마이크로 테스트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저렴한 광고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끌어낸 제품 아이디어를 5일간 50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구글 애드워즈에서 테스트할 것이다. 여기서 클릭당 지불 광고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일반 검색 결과의 위쪽과 오른쪽에 따로 강조되어 정렬된 검색 결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지능력 보조제와 같이 그들 제품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게재되는 광고를 클릭해 그들 사이트에 들어올 때마다 광고주는 5센트에서 1달러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구글 애드워즈와 클릭당 지불 광고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90일간의 클릭당 지불 광고 마케팅 계획 전체를 포함해 클릭당 지불 광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사례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살펴보라. 기본적인 테스트 과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장에는 각각의 부분을 다루겠다. 능가하라. 경쟁 상대들을 살펴본 후 그들보다 더 끌릴 만한 제안 내용이 담긴 1에서 3페이지의 기본형을 웹사이트에 올려라. 테스트하라. 짧은 구글 애드워즈 광고 캠페인을 활용해 이 제안을 테스트하라. 투자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라. 실패한 것에는 손을 떼고 성공한 제안은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하라. 테스트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 연구로 셔우드와 조안나 두 사람과 그들의 제품 아이디어인 프랑스제 세일러 셔츠와 암벽 등반가를 위한 요가 입문 DVD를 예로 들어보자. 셔우드는 지난 여름 여행 도중에 프랑스에서 줄무늬 세일러 셔츠를 샀는데 뉴욕에 돌아오니 20에서 30대의 남성들이 다가와 어디 가면 똑같은 셔츠를 구할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것이었다. 기회를 잡은 그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간지의 과오류를 신청한 후에 프랑스 생산업체에 연락해 도매가를 의뢰하였다. 그는 20달러 도매가로 셔츠를 사서 100달러 소매가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다 미국으로
배송료조로 셔츠 한 장당 5달러를 더하면 셔츠당 비용이 25달러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8에서 10배라는 이상적인 이윤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한편 요가 강사인 조안나는 고객 중에 암벽 등반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암벽 등반가인 조안나는 20페이지 분량의 스프링 제본 안내서를 포함해 80달러짜리 암벽 등반가를 위한 교육용 요가 DVD를 만들면 어떨까 궁리하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저예산인 이 DVD의 초판을 제작하는 데는 빌린 카메라 한 대와 90분짜리 디지털 테이프 그리고 간단한 편집을 위한 친구 아이맥 컴퓨터 정도밖에는 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메뉴도 없이 무수정 영상과 제목만 달랑 뜨는 소량의 초판 DVD를 구워낸 후 무료 소프트웨어를 라벨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였다. 제작업체에 알아보니 좀 더 전문적인 DVD는 최소 물량인 250장 소량 복사에 케이스까지 합해 3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든다고 했다. 이제 그들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창업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견적도 내보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될까? 경쟁 상대 능가하기. 맨 먼저 각 제품은 경쟁사와의 비교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서우드와 조안나가 경쟁 상대들보다 더 우수한 제품 또는 더 나은 보장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 1. 셔우드와 조안나는 각자의 제품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할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다. 그들은 관련어와 파생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모두 검색어 제한 틀을 사용하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는 비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어요? 괜찮은 하루 보내셨어요?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처리가 잘 되셨어요? 아니면 일처리 하시다가 어려움들 겪으셨어요?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위로를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면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볼게요. 그리고 저녁 드시고 계시다면 맛있게 드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혼자 드시더라도 이 모든 음식들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감사한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고마운 마음들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속으로 해도 좋고 그러면서 좋은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추워졌으니까 이불도 따뜻하고 포근한 거 덮으시고 저는 어제부터 좀 추워져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추위를 타신다면 전기장판을 꺼내거나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는 아니고 그렇게 적정하게 조절 잘 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또 내일 일어나는 여러분의 아침이 희망차고 즐거운 아침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볼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